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3, 남편도 오래된 친구도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었고 손자들도 다 자라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어느 봄날 이 할머니는 긴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유언을 남기려는 게 아니다. 그냥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다. 너한테 항상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 동생을 좀 봐라. 그게 뭐냐는 말만 했지.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엄마가 그동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편지를 받은 큰아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미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잘했다고 해줬으면. 딱 한 번만. 그 전화 한 통 이후 두 사람 사이의 15년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편지에 쓴 그 말들은 사실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잘했다. 그런데 그 말들이 7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강이 생겼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한다. 우리는 평생 수백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관계를 살리는 말과 관계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이자 유배지에서도 배움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 오늘 이 시간 12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무너뜨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때는 이른 봄 강진 유배지의 작은 서당.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다산 정약용의 제자 한도연이 이마에 이슬을 달고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도연은 다산이 유배 시절 받아들인 제자 중 가장 사색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들고 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리 깊었느냐?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말이란 무엇입니까? 어째서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살기도 합니까? 다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도연아, 좋은 질문을 했다. 칼은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러나 말은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숨을 쉬듯 말은 평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칼을 갈 때는 온 정성을 다하면서 말을 내뱉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진다. 그 무심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강을 만든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산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주마. 듣고 나면 내가 답을 찾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믿어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단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 반대로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로 날려버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에는 부정적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강하게, 훨씬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1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더 강하게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경험이 최소 5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십 년 동안 다정하게 지내온 사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관계가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가까울수록 방심하고 방심할수록 함부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이지만 말 한마디에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임정숙 씨는 올해 69입니다.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 임수빈 씨는 43으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무척 친밀한 모녀 사이였습니다. 수빈 씨가 어릴 때부터 늘 엄마는 내 편이라며 따랐고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하고 한 달에 1번 이상 서로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수빈 씨가 2번째 아이를 유산한 직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임정숙 씨는 위로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첫애도 있잖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요즘 너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어. 그렇게 무리하면서 어떡하니?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임수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끊을게. 그 이후 수빈 씨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명절에 오기는 왔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딸이 이제는 밥 먹고 짧은 시간을 보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임정숙 씨는 처음에는 딸이 바쁜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수빈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말에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임정숙 씨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쌓아온 믿음과 정이 자신이 위로랍시고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을 들은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가장 무너져 있던 순간에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그것이었다는 것이 자신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정숙 씨는 딸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그때 내가 가장 힘들던 순간에 위로는커녕 상처를 줬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때는 엄마가 몰랐다. 그 말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울었지? 미안하다 딸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편지를 받은 수빈 씨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 울었습니다. 2년 넘게 막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쌓인 관계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도 결국은 말입니다. 그러나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고통은 무너질 때보다 훨씬 깁니다.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천리를 간다.
그러나 그 말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만리를 가야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집 민준이는 의대 갔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니? 내 사촌을 봐. 저렇게 부모한테 잘하는데 어릴 때 내 동생이 훨씬 낫더라니. 이 말을 들을 때 자녀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뇌는 비교를 당할 때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에게 비교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나는 부모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상처는 놀랍도록 오래 지속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순이 넘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부모에게 들은 비교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깊이 영향을 미친 상처입니다. 비교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는 자물쇠다. 인정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박정인 씨는 올해 68입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박인철 씨는 46, 작은아들 박인수 씨는 43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박정인 씨는 큰아들과의 관계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보고 전화도 주로 작은아들이 먼저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유를 박정인 씨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왜 그렇게 멀게 지내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 인수 씨가 술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형은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랑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냐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형이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저한테 말한 적 있어요. 박정인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큰아들보다 공부를 잘했던 작은아들을 무심코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큰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들렸을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인 씨는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철아, 아버지다.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내 동생이랑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지.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다. 전화 너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 들으니까 그냥 고마워요. 다음 추석 큰아들 박인철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10년 만에 고향 집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습니다. 비교의 말을 걷어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상처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당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이 말들 들어보셨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절대, 한 번도, 늘 같은 단어들을 심리학에서는 전체화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를 들은 배우자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 눈에 평생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은 감정의 상처를 넘어서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 전체화 표현이 가장 빠르게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 패턴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항상과 절대는 관계를 얼리는 말이다. 대신 이번에는 오늘은이라고 말하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명자 씨는 66입니다. 남편 류성일 씨와 결혼한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지만 오랜 세월 말로 인한 냉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류성일 씨는 꼼꼼하지 않은 편이라 집안일을 자주 잊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명자 씨는 참다가 터지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40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 처음에 류성일 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십 번 반복되자 그는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랬잖아라는 말로 돌아오니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편해진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류성일 씨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뜬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명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40년을 함께 살면서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맨날 못하는 것만 들이밀었지. 항상 그래라는 말이 당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이제 그 말 안 할게. 류성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술의 고통보다 그 말이 더 깊이 닿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다른 말을 씁니다. 이번에는 이게 좀 섭섭했어. 오늘 이것만 좀 도와줘. 서로의 전부를 탓하지 않고 그 순간의 이야기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3년 만에 찾은 말의 지혜가 남은 노년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일수록 다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사의 표현을 생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이면 관계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대방은 무언가를 해줄 동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고마움은 마음속에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입 밖으로 꺼내야 비로소 관계를 살찌운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정명수 씨는 올해 73입니다. 40년 전 교사직을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한 이후 아내 이정혜 씨가 항상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거들고 아이 셋을 키우고 노안이 있던 시어머니를 8년간 곁에서 돌보고 아무 불평 없이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정명수 씨는 40년 동안 고마워라는 말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해도 알겠지. 다 사는 게 그런 거지라는 생각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정혜 씨가 무릎 수술로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주셨어요? 정명수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다고 했더니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40년 동안 그 말 한 번을 못 들었다고. 정명수 씨는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말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나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어. 진심으로 고마워. 40년 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돼. 그 말 하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오늘 당장 말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되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너만 없었더라면. 책임 전가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취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에게 돌릴 때 잠깐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단절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바로 이 책임 전가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불행해졌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나누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관계를 죽인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오재석 씨는 66의 형이고 동생 오재훈 씨는 63입니다. 두 형제는 4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발단은 노모의 간병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형제 사이에 간병비 분담과 방문 빈도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 오재석 씨는 서울에 살며 먼 거리를 이유로 방문이 잦지 않았고 안동에 거주하는 동생 오재훈 씨가 거의 모든 간병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와 억울함이 쌓이던 어느 날 동생이 전화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모른 척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나빠지신 거야. 다 형 탓이야. 형 오재석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4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어머니 기일에도 명절에도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두 형제는 장례식장에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동생 오재훈 씨도 그 말을 후회합니다. 간병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터져나온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 채 4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그 지역 노인의 어른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어. 그냥 형, 나 형이 보고 싶어. 이제 그만하자고 해. 그 한마디면 돼. 오재훈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형, 나야.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했어. 미안해. 형 오재석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미안해. 4년의 침묵을 말 한마디가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부분 충고가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친구일수록 더 쉽게 충고를 해버립니다. 친하니까, 잘 아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니까. 이 충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사람에게 그건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음부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우정의 온도가 식어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선생이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고영숙 씨는 64입니다. 35년 지기 친구 신미화 씨와 지난 2년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계기는 신미화 씨의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진 시절이었습니다. 신미화 씨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고영숙 씨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 사업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처음에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어떡해. 요즘 부모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야. 신미화 씨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만나도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만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만남 자체가 줄었습니다. 고영숙 씨는 뒤늦게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충고가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됐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손 편지를 썼습니다. 미화야, 그때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충고부터 했지. 넌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를 원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먼저 들을게. 편지를 받은 신미화 씨는 전화를 걸어 오래 울었습니다. 35년 우정을 살린 것은 늦게라도 찾아온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나 때는 이것도 참았어.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낯선 집에 들어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노력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점만 지적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아들도 멀어지고 손자 손녀도 덜 오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한다, 고맙다, 덕분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완벽한 며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며느리는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평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정으로 얻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복순 씨는 68배 시어머니입니다. 큰아들 이태호 씨가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며느리 장미선 씨와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복순 씨는 며느리가 음식을 할 때마다 자신의 방식과 다르면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 국이 좀 싱겁네. 명절 음식은 이게 빠지면 서운하지. 본인은 그냥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 장미선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들 이태호 씨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 번만 칭찬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복순 씨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밤을 생각하다가 자신도 새댁 시절 시어머니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방문날 최복순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동안 말이 좀 많았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오늘 음식 맛있다. 진심으로. 장미선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고 아이들도 더 자주 할머니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9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가족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나야 뭐 다 됐어. 정작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외로우면서도 짐이 될까봐 표현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괜찮아라는 말이 반복되면 가족들은 여기는 별일 없구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관계는 솔직함 위에서 깊어집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릅니다. 괜찮다는 말은 배려일 수 있지만 때로는 관계를 얕게 만드는 벽이 된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윤명선 씨는 올해 74,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8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이 각각 서울과 대전에 삽니다. 딸들이 어때요, 엄마? 외롭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걱정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윤명선 씨는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밤에 몸이 아플 때 아무도 없는 것, 사소한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하지만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셨고 큰딸이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달려온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왜 항상 괜찮다고만 해? 윤명선 씨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서.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 가끔이라도 힘들다고 해줘. 그게 짐이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옆에 있을 수 있잖아. 그날 이후 윤명선 씨는 조금씩 솔직해졌습니다. 오늘 좀 외롭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게 되자 딸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거두자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분을 만나도 눈을 피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먼저 말을 건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의 연결이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의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 작은 말이 쌓여 이웃이 되고 이웃이 깊어져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낯선 사람을 내 삶의 따뜻한 이웃으로 만든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홍순례 씨는 67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웃들과 눈이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랫집 김도순 씨에게 홍순례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 요즘 배웠는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김도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 지 3년이 됐는데 이웃이 이런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네,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요. 아이고, 제가 생강차를 잘 끓이는데 한 잔 드시겠어요? 그 생강차 한 잔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분은 일주일에 2~3번 서로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합니다. 김도순 씨의 딸은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며 홍순례 씨에게 전화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건넨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노년을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것이 바로 인이다. 화가 극에 달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뱉어서
평생 후회하는 말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감정이 폭발했을 때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을 열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말의 상처는 분노가 가라앉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오랜 세월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분노의 말은 그 관계에 지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가 난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상처는 칼보다 오래 남는다. 3분만 기다려라. 대구에 사는 이문수 씨는 일흔으로 아내 송정자 씨와 42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달라 다툼이 잦았지만 대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풀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집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문수 씨가 아내 몰래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려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송정자 씨가 거세게 몰아붙이자 이문수 씨도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같이 속 좁은 사람이랑 42년을 살았나 몰라.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더 잘 살았겠다. 송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사흘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수 씨는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밤 방문 너머에서 아내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42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문수 씨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정자야, 문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문수 씨는 화가 날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 3분을 기다리는 연습을 합니다. 3분이면 분노의 절정이 지나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3분의 침묵이 42년의 관계를 지킵니다. 삶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 이 한마디를 건네준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들었지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자신의 고생이 인정받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쌓이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수고했어요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말입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된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장순옥 씨는 69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우며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는 삶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몸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20년째 단골인 78세 어르신 조덕환 씨가 평소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나 이 식당 20년 넘게 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혼자서 이 가게 지켜온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장순옥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30년이 다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장순옥 씨는 몸이 더 아파도 가게 문을 열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덕환 어르신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은 지금도 장순옥 씨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실 때 꼭 했어야 했는데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때 미안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모릅니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있어서 마음속의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끝까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야 한다. 내일은 늦을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문재석 씨는 73입니다. 아버지 문복진 씨가 세상을 떠나신 지 11년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자식에게 칭찬보다 지적이 많았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석 씨도 아버지를 닮아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었고 고맙다, 잘했다는 말 없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을 때 문재석 씨는 병문안을 갔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일을 깎아드리고 TV를 같이 보다가 돌아오고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 저희 때문에 참고 사셨지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새벽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문재석 씨는 그날부터 11년 동안 그 말들이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자에게 지금부터라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덕분에 가족 사이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문재석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못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저를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꼭 말하십시오. 내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12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날 무렵 서당 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나간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산이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지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로 관계는 다시 달라진다. 사람은 상처에도 기억이 있지만 치유에도 기억이 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고 이후에 더 좋은 말을 쌓아가면 된다. 관계는 어느 한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입을 열면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산이 빙긋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닿을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 그 한 번의 멈춤이 말을 바꾸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주신다면요, 스승님.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는 문장 하나. 다산이 붓을 들어 종이에 천천히 썼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삶에서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를 생각한 뒤에 입을 열어라. 도연은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읽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다산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이다. 어떤 말을 남기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에 남는다. 그날 저녁 도연은 스승의 서당을 나서면서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겠다고. 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꽃이 될까, 가시가 될까? 오늘 우리는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반평생의 신뢰도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것. 비교하는 말이 자녀의 마음에 평생 박힌다는 것. 항상이라는 말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아끼다가 잃는 고마워라는 말의 가치.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책임 전가의 말. 친구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 며느리의 마음은 인정으로 얻는다는 것. 괜찮아라는 말이 때로 관계를 얕게 만든다는 것.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이웃을 만든다는 것. 화가 났을 때 나온 말이 평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하지 못한 말이 남기는 평생의 후회. 이 12가지는 모두 하나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이고 말은 인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뱉고 나면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씨앗이 될지를 생각하며 말하라.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딱 한 분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오래도록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